만약 지구상의 모든 번개가 지금 당장 우리 아파트에 한꺼번에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는 번개가 치고 있고 하루 동안 발생하는 번개는 무려 800만 개가 넘습니다. 이 모든 번개가 서울 강남구 어느 아파트 옥상에 동시에 내리친다면요? 그 아파트와 주변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 끔찍한 시나리오를 과학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단 번개 한 대의 위력부터 알아봐야겠죠. 우리가 흔히 보는 번개 한 방에는 약 10억 볼트의 전압이 실려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전달되는 에너지는 생각보다 적어요. 왜냐하면 번개는 정말 짧은 순간에만 지속되거든요. 보통 0.2초도 안 되는 시간 동안만 번쩍하고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번개 한 방으로 얻을 수 있는 전기는 우리 집 냉장고를 이틀 정도 돌릴 수 있는 양밖에 안 돼요. 별로 많지 않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한 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구 전체에서 하루 동안 발생하는 번개를 모두 합치면 약 800만 개입니다. 이걸 다 우리 아파트 한 곳에 쏟아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32평 아파트라고 가정해 볼게요. 베란다에서 아이들 공부 소리가 들리고 거실에서는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는 평범한 저녁 7시였는데 갑자기 하늘이 찢어지면서 모든 번개가 그 아파트 옥상으로 쏟아져 내립니다. 먼저 번개들이 떨어지는 모습부터 상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800만 개의 번개가 한꺼번에 떨어지면 얼마나 넓은 면적을 차지할까요? 번개 하나의 굵기는 대략 1cm에서 2cm 정도인데 이걸 800만 개 모으면 직경이 약 180m가 됩니다.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가 123층인데 그 타워의 폭보다도 훨씬 넓은 번개 기둥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죠. 아파트 한 동이 완전히 덮이고도 남을 크기예요. 이 번개가 전달하는 에너지는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계산해보니 대략 원자폭탄 150개에서 200개 정도의 위력이 나오더라고요. 1945년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 하나로 도시 전체가 초토화됐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150배에서 200배 강한 폭발이 우리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좀 더 와닿게 설명하자면 서울 전체의 전기를 3시간 동안 공급할 수 있는 양이에요. 아니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하루 종일 돌릴 수 있는 전력이기도 하고요. 번개가 떨어지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번개 통로 안쪽의 온도가 태양 표면보다 5배나 뜨거운 약 3만 도까지 올라갑니다. 이 열기가 주변 공기를 순식간에 팽창시키면서 엄청난 충격파가 발생하죠. 우리가 번개 칠 때 듣는 천둥 소리가 바로 이 충격파 때문인데 800만 개의 번개가 만드는 충격파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강남구 전체를 뒤덮는 폭음이 울려 퍼지는 건 기본이고 그 소리만으로도 반경 10km 안에 있는 사람들의 고막이 터질 수 있어요. 빛도 문제입니다. 번개에서 나오는 빛의 밝기는 태양을 직접 보는 것보다 훨씬 강한데요. 800만 개의 번개가 동시에 터지면 서울 하늘 전체가 낮보다 밝아집니다. 그것도 한낮의 햇빛보다 수백 배 더 밝은 빛이죠. 이 빛만으로도 반경 5km 안에 있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실명할 수 있어요. 강남역에서 대치동을 쳐다본 사람도, 선릉역 근처를 지나던 사람도, 심지어 한강 건너 압구정동에 있던 사람까지 눈을 다칠 수 있습니다. 열기는 더 무서워요. 번개가 만드는 플라즈마는 주변의 모든 것을 녹이고 태워버립니다. 번개가 직접 맞은 아파트는 당연히 순식간에 증발해버리죠. 콘크리트도 철근도 가전제품도 가구도 모두 원자 단위로 분해됩니다. 그야말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피해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번개에서 나오는 열복사가 반경 수 킬로미터까지 퍼져나가면서 모든 것을 불태우거든요. 대치동 일대의 아파트들은 물론이고 도곡동, 개포동, 역삼동의 건물들도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입니다. 나무로 된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 플라스틱이나 천 같은 가연성 물질은 저절로 발화하죠.
충격파의 위력도 어마어마합니다. 번개가 떨어진 지점을 중심으로 엄청난 압력파가 퍼져나가는데요. 이 충격파는 음속보다 빠르게 이동하면서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번개가 맞은 아파트는 이미 증발했으니 논외고 주변 500m 안에 있는 모든 건물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요. 창문은 산산조각 나고 벽은 무너지고 지붕은 날아가 버립니다. 대치동의 학원가도 아파트도 모두 잔해 더미로 변하는 거죠. 1km 밖에 있는 건물들도 안전하지 않아요. 유리창이 깨지고 외벽에 금이 가는 건 기본이고 건물 구조 자체가 손상돼서 붕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지면도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번개가 땅에 닿는 순간 그 에너지가 지하로 전달되면서 거대한 구덩이가 만들어지는데요. 그 크기가 대략 축구장 3개를 합친 정도예요. 깊이도 20m에서 30m는 될 겁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이 지하를 지나가는데 그 터널도 충격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요. 지하 주차장이나 지하 상가는 말할 것도 없고요. 땅 전체가 흔들리면서 진도 7 이상의 인공지진이 발생합니다. 강남구 전체가 흔들리고 서초구와 송파구에서도 강한 진동이 느껴지죠. 전자기파 문제도 심각합니다. 번개는 엄청난 양의 전자기파를 방출하거든요. 800개의 번개가 한꺼번에 터지면 서울 전체의 전자기기가 먹통이 됩니다. 스마트폰도 컴퓨터도 자동차도 신호등도 모두 작동을 멈추죠. 전력망도 완전히 마비됩니다. 변전소의 변압기들이 과부하로 폭발하고 송전선이 끊어지고 발전소까지 연쇄적으로 피해를 입어요. 서울 전체가 정전되는 건 물론이고 경기도 일부 지역까지 전기가 나갈 수 있습니다. 복구하는 데만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릴 거예요. 그럼 인명피해는 어느 정도일까요? 솔직히 말하면 상상하기조차 끔찍한 수준입니다. 번개가 직접 맞은 아파트에 살던 사람들은 고통을 느낄 시간도 없이 순식간에 사망합니다. 주변 500m 안에 있던 사람들도 대부분 생존하기 어려워요. 건물 붕괴와 화재, 열기 때문이죠. 1km에서 2km 범위에 있던 사람들은 화상과 폭풍으로 인한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고요. 학원가에 있던 학생들, 아파트 주민들, 역 근처에 있던 사람들 모두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정확한 숫자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최소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2차 피해도 무시할 수 없어요. 번개가 떨어진 직후에는 대규모 화재가 발생합니다. 곳곳에서 불이 나는데 전기가 나가고 통신이 두절된 상황에서 소방차가 제대로 출동하기도 어렵죠. 도로도 파손되고 건물 잔해가 길을 막아서 접근 자체가 힘들어요. 불은 계속 번져나가고 유독 가스가 퍼지고 건물들이 추가로 붕괴됩니다. 혼란 속에서 구조 작업은 지연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죠. 환경 피해도 엄청납니다. 번개가 만든 거대한 구덩이에서는 먼지와 연기가 하늘 높이 치솟아 올라요. 이 먼지 구름이 서울 상공을 뒤덮으면서 햇빛을 가리고 대기 오염을 일으킵니다. 비가 내리면 방사성 물질은 아니지만 각종 유해 물질이 섞인 검은 비가 내릴 수도 있어요. 한강물도 오염될 가능성이 높고 토양도 심각하게 손상됩니다. 복구하는데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죠. 경제적 피해는 어떨까요? 강남구는 서울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 중 하나이고 수많은 기업과 학원, 상가가 밀집해 있어요. 삼성전자 서초 사옥도 가까이 있고 코엑스와 삼성동 무역센터도 피해권에 들어갑니다. 이 지역이 한순간에 초토화되면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직접적인 재산 피해만 수백조 원이고 간접적인 경제 손실까지 합치면 1000조 원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1년 GDP가 약 2000조 원인데 그중 절반 가까이를 잃는 셈이죠. 교통 시스템도 완전히 마비됩니다. 지하철 2호선과 3호선, 분당선이 모두 운행을 멈추고 경부고속도로와 강남대로 같은 주요 도로도 사용할 수 없게 돼요.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도 막히고 서울 전체의 교통이 엉망이 됩니다. 출근도, 물류도, 응급차량 이동도 모두 어려워지죠. 이런 상황이 몇 달씩 지속되면 국가 전체가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거예요. 번개는 기본적으로 무작위로 떨어지고 물리 법칙상 모든 번개가 한 곳에 동시에 모이는 건 불가능합니다. 번개는 구름과 땅 사이의 전압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한 곳에서 번개가 한 번 떨어지면 그 지역의 전하가 중화되면서 더 이상 번개가 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도 800만 개의 번개가 동시에 한 곳에 떨어지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번개 자체는 여전히 위험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번개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요. 특히 여름철 장마 기간이나 게릴라성 호우가 내릴 때 주의해야 하죠. 야외에 있을 때 번개가 치면 즉시 안전한 건물이나 차 안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나무 밑에 서 있는 건 가장 위험한 행동이고요. 번개는 높은 곳을 향해 떨어지기 때문에 혼자 넓은 공간에 서 있는 것도 피해야 해요. 골프장에서 번개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번개의 위력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번개 한 방의 전류는 3만 암페어에서 20만 암페어 정도인데 사람 몸에 0.1암페어 흘러도 심장이 멈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번개에 직접 맞으면 거의 100% 사망한다고 보면 됩니다.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도 심각한 화상과 신경 손상을 입을 수 있고요. 실제로 번개를 맞고도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피부에 나무가지 같은 패턴의 화상 자국이 남고 청력이나 시력을 잃거나 기억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번개가 가장 많이 치는 곳은 어디일까요? 통계를 보면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이 1위를 차지합니다. 여름철 북태평양 고기압과 장마전선이 만나면서 강한 대류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서울도 여름철에는 번개가 꽤 많이 치는 편인데 특히 높은 건물들이 많아서 번개가 떨어질 확률이 더 높아요. 롯데월드타워나 초고층 건물에는 매년 수십 번씩 번개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고층 건물들에는 피뢰침이 필수로 설치되어 있어요. 피뢰침은 번개를 끌어당겨서 안전하게 땅으로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는데요. 사실 피뢰침이 정확히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과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갈립니다. 전통적인 설명은 피뢰침이 번개의 통로를 제공해서 전류를 땅으로 유도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일부 연구자들은 피뢰침이 땅의 전하를 공기 중으로 조금씩 방출해서 구름과 땅 사이의 전압 차이를 줄임으로써 번개가 아예 안 치게 만든다고 주장하기도 하죠. 어쨌든 피뢰침이 있어도 800만 개의 번개를 막을 수는 없어요. 보통 피뢰침은 번개 한 대 정도를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그것보다 수백만 배 강한 번개가 떨어지면 피뢰침도 건물도 주변의 모든 것이 녹아버립니다. 이론적으로는 직경 수십 미터짜리 구리 케이블을 사용하면 전류를 견딜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런 케이블을 어디에 연결하겠어요? 어떤 장비도 그 정도의 전류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자면 세계에서 번개가 가장 많이 치는 곳은 베네수엘라의 마라카이보 호수 근처입니다. 이곳에는 카타툼보라는 지역이 있는데 밤마다 거의 매일 번개가 칩니다. 호수와 육지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공기가 주변 산맥과 부딪히면서 강한 대류를 만들기 때문이죠. 밤에 2초마다 한 번씩 번개가 칠 정도예요. 번개의 수도라고 불릴만 하죠. 만약 카타툼보에서 하룻밤 동안 치는 모든 번개를 한 곳에 모아서 거대한 축전기에 저장할 수 있다면 게임 콘솔과 TV를 약 100년 동안 돌릴 수 있는 전기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번개 에너지를 수확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번개가 언제 어디에 칠지 예측할 수 없고 떨어지는 시간이 너무 짧고 전압과 전류가 너무 불안정해서 제어가 불가능하거든요. 차라리 그 시간에 태양광 패널을 더 많이 설치하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실제로 햇빛 에너지가 번개 에너지보다 압도적으로 많으니까요. 결론적으로 모든 번개가 우리 아파트에 떨어진다는 건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통해 번개의 무시무시한 위력을 이해할 수 있었죠. 번개 한 대도 충분히 위험한데 그게 800만 개나 모이면 핵폭탄보다 강한 파괴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나요? 다행히도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테니 여러분은 안심하고 편히 주무셔도 됩니다.